네. 그래서 이런 시를 접한 많은 아빠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어. 아빠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한다. 아니면 그렇죠. 아빠의 존재란 무엇인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좀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네. 도와드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이런 시를 물론 이 학생 한 아이가 쓰긴 썼지만 제가 또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왜 Mother's Day는 항상 이렇게 크지만 어. Father's Day는 작게 느껴질까요, 박사님? 네. 요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한번 그 아버지 날에 대한 유래를 아. 미국에서 아버지 날 있잖아요. 네네. 한국은 뭐 다 어버이날로 다 퉁치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사실은 아버지 날을 기념한 때가 더 빨라요, 어머니 날보다. 그게 음. 1910년에 처음에 시작을 한 사람이 이제 그 어 1910에 네, 1910년에 처음 아버지 날을 기념했던 사람이 소노라 스마트 더드라는 아, 여성인데 그 아버지가 6남매를 낳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죠. 돌아가니까 아버지 혼자서 이 6남매를 기른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딸이 성장한 다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네.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행사를 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많이 애를 썼어요. 이제 이걸 확장시키고 싶어서 네네. 이제 아버지 날을 위해서. 근데 어머니 날은 1914년에 이미 국가의 기념일로 제정이 돼서 네. 막 그냥 그때부터 벌써 굉장히 요란한 이제 사회적인 이렇게 막 붐을 일으킨 거예요. 네네. 근데 아버지 날은 이렇게 10년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60년 동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대중들의 호응을 못 받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제 연구가들이.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네. 공감이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무책임하고 이 정서적인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아주 어색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네. 첫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싱글 맘이 기르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많은데 싱글 데디가 기른 아이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을 해도 네네. 어머니가 대 양육권을 가지고 있게 되고 네. 또 같이 살아도 어머니하고만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친밀한 느낌이 없어서 네. 아버지 본인들도 어색해하고 자녀들도 그걸 어색해하기 때문에 이게 대중들의 호응을 못 받았고 네. 마지막 이유는 이제 비즈니스계에서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네. 호응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많은 케이크나 꽃이나 선물이 팔리는 때가 어머니 날이래요. 아. 꽃도 그렇고 카드도 그렇고 심지어는 네네. 장거리 전화 요금도 네네. 제일 높고 안부 전화를 하고 또 뭐 그렇군요. 카드도 제일 많이 나가고 음. 선물도 제일 많이 팔리고 레스토랑도 제일 아니요 막 이렇게 가장 번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그렇게 장사하는 분들에게 큰 베네핏을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데 아버지 날은 그렇게 호황을 못 누렸대요. 아. 그 더드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네네. 근데 언제 그렇게 그냥 국가적인 기념일이 됐냐면 1972년에 엄청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어 60년이나. 그래서 네. 처음에 66년에 물론 이제 존슨 대통령이 네. 그 6월 셋째 주일을 기념일로 정하자라는 제안은 했대요. 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선포된 거는 72년도에. 그러니까 누구 대통령이냐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네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기념일로 제정을 하게 됐다는군요. 아. 또 그런 역사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유래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받는 네. 거는 70년대 또 미국에서 네.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아니고 한국 아예 어버이날로 그냥 하루로 다 퉁쳐버린 거예요. 맞아요. 아니 저는 사실 궁금한 게요, 박사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동양 문화는 워낙 이제 아빠에 대한 이런 그렇죠.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예, 이렇게 가부장적이라든지 네, 엄격하고. 엄격하고 다 거리감을 느끼게 맞아요. 만드는. 근데
사실 서양에서는 그렇지 아 않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2년이란 시간이 그리고 분명 72년에 아무리 공식적으로 됐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알려졌어도 네. 많이 이렇게 그렇게 비례적 네. 그냥 들썩들썩 뭐 아. 요란한 그렇지 않은 게 네. 우선 레스토랑만 봐도 그렇죠. 어머니날은 막 그렇게 붐비고 예약 안 하면 맞아요. 갈 수도 없는 정도인데 네. 아버지들은 별로 안 그러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아빠랑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저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렇게 크면서 성장을 하면서 제 주위에서 친구들을 보면 주로 제 친구들은 다 엄마랑 굉장히 많은 깊은 대화를 친밀하고. 네, 네. 친밀하고 근데 저는 의외로 저희 아빠랑 오히려 더 더 친구같이 네, 친 지냈거든요. 행운이고 네. 축복이죠. 근데 네. 이제 이 심리학계에서 네. 그 리서치에 의하면 성장할 때 자기 아버지하고 친밀했던 다정했던 관계를 가졌던 여성들은 결혼하고 남편과도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쉽대요. 와. 쉽게 얘기하면 네.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딸들이 네. 결혼하면 남편에게도 사랑받는다는 얘기죠. 와. 근데 이제 자랄 때 아버지하고 부정적인 관계였던 그런 여성들이 네. 남편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가 더 통계가 높대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아들의 경우는 네네.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버지와 이렇게 다정했던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음. 받는다고 느끼면서 자란 아들들은 네. 직장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무슨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권위자와의 관계가 편안하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남성들은 네. 이 authority figure,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자와 늘 이렇게 불화가 생기는 부정적인 관계가 되기가 쉽다는군요. 아. 그러기 때문에 아빠의 존재 가치, 아빠란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한 영향을 주죠, 우리 와. 인생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네.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어머니가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냐를 네.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하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들이 그걸 표현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죠. 네네. 정서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이미지가 네. 이제 엉뚱한 이미지가 전달이 된다는 네. 거죠. 오죽했으면 이 2학년 학생이 우리 아빠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네, 이렇게 시를 썼을지. 네. 아,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맞아요. 네, 안타까운 그러네요.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박사님, 아빠로 산다는 것, 또 엄마와 무엇이 다르고, 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 부부가 같이 힘써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좀 분배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시간에는 아빠로서 산다는 것, 또 우리 아빠들에게도 좀 자신감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의 존재 가치를 좀 이렇게 높여드리고 네.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직결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 가지 역할과 존재 가치가 있지만 간단히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는데 네. 첫째는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제공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온다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돈만이 물질만이 아니죠. 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버지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국가에 사니까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어오는 아빠만 존경과 이렇게 지지를 받지. 혹시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잡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을 때는 마치 아버지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가 든든한 이유는 그냥 존재 자체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보면 왜 그런지 힘이 없고 사회 나가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질 않고 네.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아. 난 아버지가 있어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무시한다거나 뭐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다거나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그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말끝마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태도를 흡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여성이고 남성이고 자녀를 낳게 되면 나는 어떤 역할과 어떤 이미지를 줘야 되는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 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도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리더가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애들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제일 친밀한 사람이 엄마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뭐든지 엄마 말이 이제 리더로서의 엄마 뭐 가정 예배를 드리든 뭐 어디 쇼핑을 가든 또 무슨 휴가를 결정한다든지 네. 뭐 돈을 어디다 쓸 걸 결정한다든가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킨다든가 이런 모든 궁극적인 결정을 엄마 말대로 그냥 움직여지게 되면 아빠가 리더의 자리를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도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애들 눈에는 엄마가 영적인 리더처럼 느껴지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내가 훨씬 더 남편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영적으로 더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착각일 수가 많아요. 네. 여성들은 이게 그거를 노출하지만 남성들은 그 내면화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가정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리더십, 눈에 보이는 리더십은 내면적인 그런 것보다 훨씬 반 정도밖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 아내들이 가정의 그 리더십을 남편에게 자꾸만 이양을 해주는 그거를 겉으로 아빠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들은 교회에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네네. 마치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그 한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네. 아빠가 이제 케이크를 사오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케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기분이 언짢아 갖고 야 케이크는 내가 사왔어 내 돈으로. 그러니까 얼른 엄마가 아이들한테 맞아 얘네들아 우리 아빠 감사해요. 우리를 생각해서 케이크를 사주셔서. 근데 이런 좋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자. 와. 얼마나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네, 맞아요. 아빠도 기분 좋고 애들에게도 네.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빠를 이렇게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프로텍터, 보호자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뭐 갑자기 그냥 파리가 날라오고 모기가 왔다. 그래도 되게 아빠를 찾잖아요. 네. 특히 어디 갈 때 되면 네. 아빠가 이제 보호자라는 거를 느끼잖아요, 애들이요. 네네. 그럴 때 그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엄마들이 이제 더 용감하게 미리 나서서 네. 다 처리해버리고 네. 아. 이제 그렇게 하면 네네. 아빠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실제로 보호자는 아버지거든요. 네네. 뭐 신체적으로나 맞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런 때에 그거를 부과시켜주는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아, 이 시간도 제가 우리 여사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잠시 나서 저도 아, 웃었어요. 어, 네, 맞습니다. provider, leader, protector. 이 음, 세 가지 요소를 음, 가진 것이 우리 아버지, 아빠라는 것 맞아요. 잊지 않아야 하고, 정말 근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내의 역할이다 음, 보니까 정말 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음, 그런 남편, 아빠로서의 음, 존재 가치를 높여주고 음, 상기시켜주고. 음, 근데 저부터도 우선 행동이 음, 아빠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음,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음. 어떠한 그런 발언, 무의식적이거나 네, 그런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맞습니다. 네. 간접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남편에게는, 음. 남자로서는 얼마나 힘들 수 그렇죠. 있을지. 네. 자존심도 상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비애를 느끼는 그런 기회들이 있겠죠. 네. 그 남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프레스티지, 음. 위신, 음. 우리말로 하면 정말 권위의식 이런 게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짓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뭐 유능하든 돈을 많이 벌어든 네. 또 뭘 잘하든 못하든 잘하는 남성들도 있지만 또 그 여성마다 못하는 그렇게 잘 안 해봤거나 네. 그런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네. 걸 잘 못하는 남편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에 이제 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음. 그런 걸 못해도 네. 당신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네. 또 우리의 지도자고 보호자다. 이제 이런 거를 세워줄 때 네. 남편들은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시간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또 우리 음, 분명 청취자분들께서도 각자 계신 자리에서 꼭 엄마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빠의 음, 역할을 돌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음, 아빠로서 본인 네, 음, 이제 그런 부분, 아빠로서 산다는 것, 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이제 많은데 네. 어디 가면 주로 남성들이냐면 군대 가면. 그래서 제가 군대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은 이제 그 공군 부대를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네네. 가정 세미나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 뭐 부모님의 역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별자리 대장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당신네 그 부대에서 제가 집회를 하니까 인사차로 같이 식사도 해주시고 집회도 참석하셨는데 집회를 참석하시는 이분이 거의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본인이 비애를 느낀 그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월급이 아내 통장으로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 당신은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 자기 손으로 받아서 그거를 애들한테 나눠주거나 이래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 월급날에 대해서 아내한테 통장에 들어가면 아내가 자녀들하고 자기까지 세워놓고 용돈을 쫙 나눠준대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머. 아빠도 엄마가 낫나 보다. 그리고 자기도 마치 이제 그렇게 네. 용돈을 아내한테 받았어야 되니까 음. 아내 눈치도 보고 네. 아이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아내한테 그걸 받아 쓰는 존재가 여태까지 돼 왔는데 그게 너무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는데 네.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프로바이더 네. 공급자가 돼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되고 맞아요. 보호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지더래요. 여태까지 그런 누리지 못했다. 애들이 벌써 많이 자라버려서. 네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세월들을 난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냐고. 박사님은 어떻게 그래서 반응하셨어요? 네. 그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와. 더 미루지 말고 네. 지금부터라도 애들이 결혼해서 다 독립하기 전에 음. 그 특권을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네. 그리고 먼저 아내하고 네. 상의를 하셔서 네.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를 토론을 하세요. 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그거를 찾아내세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막 부대도 막 옮겨 다니고 많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그 추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인제는 평생 그거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애들 어렸을 때 그렇죠. 성장하는 과정마다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네. 많아요. 함께 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그걸 네. 지켜보는 어떤 맞아요. 기쁨도 못 누렸고 네. 애들한테 그런 거를 심어주지도 못했고. 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듯이 또 그렇게 또 네. 그런 분도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많은 가정이 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 아버지 그러면 자기 어렸을 때는 항상 '우리 엄마가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인제 음.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막 네.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보면 아빠가 더 잘못한 것 같고 네네. 엄마한테 혼나야 될 것 같고 네. 자기들처럼 네. 그렇게 느껴질 때 정말 아빠의 위치가 너무 서럽고 비참하고 네. 공허하고 '내가 왜 사나.' 막 이런. 그래서 어떤 아버지들은 그냥 나는 월급만 주고 저녁 때 이렇게 퇴근해서 막 그냥 그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막 억지로 돌았는데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네. 그러면 '내가 왜 돌았나.' 막 자기는 네.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직장 옆에다가 원룸 하나 얻어서 왔다 갔다 출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비애를 느낀다는 그런 와. 아빠의 그 하소연도 들었거든요. 또 사회가 사실 이렇게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그렇죠. 얼마나 그런 게 더 네. 많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난 돈을 막 잘 벌어야 인정만의 아빠가 된다는 아 그런 압박감 네. 때문에 너무 돈을 잘 슬프네요. 벌려면 네. 일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럼 거기서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네. 대접도 받고 고마움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지게 되면 맞아요. 저기 존재 그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본인의 그 책임도 있지만 음. 제일 중요한 존재가 아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성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남편들이 봉급을 갖다 주면 당연시 받거나 아니면 뭐 요거밖에 안 되냐 뭐 내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막 이런 잔소리 네. 절대 하지 말고 네. 그게 그분이 한 달 동안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그다음 경험인 걸 다 쏟아서 받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보상이거든요. 네. 적건 많건 네. 그거를 정말 고마워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네. 인정해주고 네.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한 거죠. 특별히 남성분들은 또 음. 칭찬에 약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내가 나가서 아무리 직장 나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네. 제일 낮은 계급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만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와. 나는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내들은. 네. 생활에 시달리고 네. 힘들고 뭐 이러다 네. 보면 그럴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누가 먼저라는 걸 떠나서 우선은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부터 인정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네. 정말 호소를 좀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우리 집에 프로바이더이자 리더이자 프로텍터인 우리 아빠, 남편을 조금 존중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특별히 또 Father's Day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렇죠. 정말 어떤 선물보다도 그렇죠.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한 번 한 번 표현하다 보면 그렇죠. 이런 그것도 횟수가 익숙해지겠죠. 네, 익숙해지다 보면 많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남편, 아빠는 인정을 받는 존재, 또 엄마, 아내는 사랑을 받는 존재. 네.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네. 박사님,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벌써 그렇게 지났어요. 됐네요. 네. 박사님, 저희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네.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화이팅 메시지, 네. 네.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제 공감이 느껴지고 그동안 좀 소홀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이번 주일이니까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아이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서프라이즈를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애들이 성장했다면 이제 애들과 함께 파더스 데이에 그 아빠 우리는 아빠를 사랑해요. 뭐 아빠 고마워요. 뭐 이런 어떤 그 카드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포스터나 그런 걸 이렇게 네. 손으로 그려서 돈 많이 안 들어도 되니까 네네. 이렇게 아빠 방이나 아니면 응접실이나 뭐 거실이나 이럴 때 쫙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종이를 예쁜 종이 하나 준비해서 같이 거기다가 평소에 아빠 그 칭찬할 수 있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나는 우리 아빠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뭐 그러면서 아빠는 웃는 게 멋있어요. 뭐 그렇게 신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빠는 유능해요. 뭐 그러면서 운전도 잘하시고 뭐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들이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아빠는 그냥 무서운 벌레가 나와도 안 무서워해요. 맞아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도 있고 뭐 네. 뭐를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잘 찾아보면 참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적는 거죠. 음. 같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네. 뭐 쭉쭉쭉 적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막 예쁜 무슨 그 스티커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서 아빠한테 이렇게 준비해 주면 아 뭐 아빠가 1년에 하루인데 네. 얼마나 그래도 살맛 나는 맞습니다. 아 누가 했는지 아버지 날 잘 정했다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살맛 나는 하루가 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 가르침에 양우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고민 상담, 질문 등 환영하오니 저희 AM1190 위주복음 방송 카카오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가정, 오늘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을 잃지 않으며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가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